앞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짧게 저희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사실 작년 5월 달에 수강을 했는데요. 그때 하고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사실 시험을 안 봤어요.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는 경력이 4년이 안 돼가지고 시험 요건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좀 그 시험 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을 안 보고 올해 2월 달에 다시 수강을 다시 해서 정규반 수업만 들었어요. 그래서 그 학원을 안 나오고 인강만 들었습니다. 저는 집에서 인강을 교수님 강의를 1.5배속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보고 사실 저는 서브노트도 만들지 않았거든요. 암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에 하나라도 더 암기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암기를 최대한 많이 했고 좀 장판지는 기본적으로 다 외웠고 그다음에 용어책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아무래도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어는 한 문제가 나오면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서술 3페이지 중에 용어 하나만 알면 그 분야에 나오는 용어 하나만 알면 3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, 적어도 반 페이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1교시 용어 13문제 중에 10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최대한 용어를 많이 외웠어요. 그래서 용어는 한 3독 정도 한 것 같아요. 용어책만. 그래서 용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사실 4월 원래 9일에 시험을 봤으면 저는 아마 불합격했을 것 같아요. 그 공부는 나름 많이 했는데 답안 쓰는 요령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막상 쓰라고 하니까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남기고 교수님한테 이제 답안 쓰는 요령만 급하게 배워가지고 이제 많이 연습을 했고요. 기회가 되신다면은 400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핵심 120 이런 체계에 있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한 6개 중에 저는 시험 봤을 때 한 2개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. 완벽하게 아는 거. 한 2개 정도 알고 한 2개는 한 30%에서 50% 정도 아는 수준?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용어책이랑 장판지 위주로 답을 썼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모르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그 요령을 체득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상 모의고사를 봐보니까 실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쓸까 그리고 어떻게 채점이 되고 어떻게 첨삭을 해주시는지를 보고 좀 보완할 점 보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. 그리고 40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막상 앉아서 시험을 보면은 하나 쓰고 생각하면은 늦어요. 이미 그냥 쓰고 바로 또 쓰고 연달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식에 그 20분짜리 끊어서 쓸 수 있는 걸 사가지고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. 한 문제당 풀 때 내가 얼만큼 소요되고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동안 몇 분을 써야 하는지 같은 연습을 많이 했고요.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좀 도움이 돼서 저도 시험 때는 시간이 교시마다 한 5분씩은 남았던 것 같아요. 한 5분씩은 남았고 저는 시험 풀 때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었어요.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가장 모르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두고 최대한 30분 이상 남겨서 그 문제만 쓸 수 있게 좀 시간을 많이 맞췄어요. 앞에서.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나름 뭐 점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요. 사실은 1교시 용어를 저는 가장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13개 중에 한 8개 정도 알았거든요. 근데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교시가 제일 낮게 나와서 정말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기술사는 진짜 채점을 알 수 없는 시험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사실 2교시에도 굳지 않은 고유동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유동화 콘크리트는 알고 있었는데 고유동화 콘크리트는 몰라서 그냥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썼어요. 그냥 굳지 않은 미경화 콘크리트에서 그냥 썼는데 그 점수가 그 문제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. 58점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시험이 저는 한 이틀 남기고서는 3년치 기출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
그걸 많이 봤고요. 그래서 실제 용어 때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전날 그냥 3년치 돌려보다가 그게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문제가 한 2년치에 연달아 나왔길래 모르는 문제인데 뭔가 싶어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고 계략적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알고 한 대제목 2번까지만 쓸 수 있게 쓰고 3번, 4번은 그냥 아는 대로만 쓰자라는 식으로 해서 썼거든요.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없으신 거? 예. 용어를 3회독 하시다고 하셨는데 예. 3회독만에 그게 다 몇이나요? 처음에 첫 번째 기획에 공을 많이 들여서 배웠어요. 그러니까 3회독이라는 게 뭐 다 봤다는 건 아니고 기출 위주로 많이 봤고,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문제당 뭐 대제목이 1, 2, 3, 4까지 있으면 4번 정도는 빼고 시공도 정의 무조건 외우고 시공시 유의사항 또는 특징, 장단점은 꼭 외웠어요. 그거는 위주로 꼭 외우고 그래서 용어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으면 서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장판지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 교수님 그 서술 정규만 수업 때 이렇게 뭐 판사하시면서 이거 꼭 외우세요 했던 것들도 저는 그것도 다 외웠거든요. 아예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